권 의사가 도청 위생과로 취임되던 해 여름이었다. 그는 디스토마균을 연구하러 토질병으로 유명한 고을 어느 강변천에 묵고 있었다. 여관이 없는 곳이라 사과에 들어있는 탓으로 손 닦을 때 하나 마땅하지 않았다. 그래서 권 의사는 아침에 세수를 할 때도 대야를 챙겨 들고 샘터로 찾아갔고 저녁 후에 손발을 닦으려 해도 샘터로 갔다. 그날 저녁도 샘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 수수한 머리를 지나설 때였다. 저 좀 보시라우요. 웬 젊은 부인이었다. 평안도라 얹은 머리에 수건을 썼고 아래 위 흰옷을 입었으나 수건이의 꽃송이처럼 붉은 댕기가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 상복은 아니며 얼른 보아 좀 다혈질인 여자처럼 보였다. 나 말이요? 예. 무슨 짓을 해서라도 꼭 갚을 것이니 돈 30냥만 꿔주시라고요. 돈이요? 대간줄 당신이 누구시오? 권 의사는 그 인물과 그의 주문이 너무나 돌발적이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중에 찾아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급하니 30냥만 꿔주시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갚아드리겠으니 제발. 그 여인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었다. 굳게 담은 입술과 한순간도 뜨고 있지 못하는 눈의 초조함을 보아 꿀엄만으로 붉어진 얼굴은 아니었다. 무슨 일인지 극도의 흥분과 결심이 있어 보였다. 권 의사가 얼른 대답을 못하고 주춤주춤 서 있으니까 그는 좌우를 한번 둘러보더니 더욱 애원하듯 말했다. 제발 좀 꿔주시라오요. 예? 권 의사는 힐끔힐끔 여인의 얼굴 생김을 뜯어보면서 지갑을 꺼냈다. 출장비를 두둑히 타가지고 와서도 별로 쓸 데가 없던 차. 갑작스럽게 젊은 여인이 마치 허황스러우나 돈 30냥은 아끼지 않았다. 젊은 여인은 돈을 받아들더니 회색이 만연해지며 이런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혼자 사가에 계시지요? 네. 밤이었다. 권 의사는 호젓한 시골에서 그 믿을 수 없는 여인의 그림자가 자꾸 눈에 박혀졌다. 일찍부터 권 의사는 촛불을 끄고 모기장을 쳐놓고 미닫이는 두 짝 다 열어놓은 채 누웠다가 나중에는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그러나 신발 소리를 기다리던 귀라 그 젊은 여인이 정말 찾아와 방에 들어설 때 권 의사는 잠을 바로 깼다. 곤이 주무시는데 속삭이는 목소리였다. 그 젊은 여인은 잠자리에서 빠져나온 듯 얼른 보아 겉옷이 아니었다. 별이 총총한 밤이라 상대편의 얼굴까지 희끄물에 나타났다. 권 의사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며 거기는 모기가 덤빌 텐데 하니 젊은 여인은 두말 없이 모기장 속으로 들어왔고 또 모기장 속에 들어와선 속옷바람이어서 부끄럼을 타는 것처럼 이내 이불 속으로 기어들었다. 권 의사는 어이가 없었으나 생각해보면 그를 무리한 계집이라고 나무랄 용기가 없었다. 자기부터 어둠 속에서 그를 기다리던 군자가 아닌 사나이였다. 다만 이 계집의 사내가 알면 하는 불안뿐이었다.
저 혹시 집에서 알면 알 사람도 없고요. 알아야 덤빌 사내도 없고 하고 그 젊은 여인은 가느다란 한숨을 흘리면서 머리채를 베개 위로 넘겼다. 거의 동틀 무렵 여태 향락에만 취한 듯하던 그 젊은 여인은 의외로 어깨를 덜먹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자꾸 우는 바람에 권의사는 캐물었다. 그 젊은 여인의 사정이란 이러하였다. 젊은 여인의 어머니는 일찍 혼자 되어 읍에서 술을 팔아 맞달인 자기를 보통 학교까지는 공부를 시켰다. 학비가 없어 고등학교에는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4년 동안 지체는 났지만 그 여인은 복스러운 인물 하나로 상당한 혼초도 많이 있었으나 혼인하고도 공부시킨다는 바람에 또 시골도 아니요 평양 성내라는 바람에 어떤 치과 의사에게로 출가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남편이란 사람은 상스러워 쓸데없이 욕짓거리와 술 잘 먹고 계집질 잘하고 싸움 잘하고 어떤 때는 부모에게도 치고 덤비는 성미였다. 그 젊은 여인이 공부 더하기가 소원이라니까 혼인하고도 공부시킵네 하고 데려가고는 공부는커녕 신문 한 장 볼 새 없이 바쁜 시집살이 시키고 남편이 방탕하여 살림은 살아갈수록 어려웠다. 자식이라고 혼인해서 곧 가진 아들 하나 있었는데 겨울에도 술만 먹고 들어오면 자는 아이를 발길로 차기, 눈구덩이에 집어내던지기, 아내의 머리채를 밟고 때리기, 도저히 그 꼴을 당하고 살아갈 수가 없었다. 그래도 계집된 죄거니 하고 살기를 5년째였다. 한데 하루는 어디서 계집을 하나 달고 와서 방을 내라는 것이었다. 대동강 얼음이 여물어 트는 소리가 쩡쩡 울려오는 밤인데 방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었다. 남편의 성미를 아는 그라 아랫목에서 자던 아이는 윗목으로 끌어다 누이고 저만 나오니 아이까지 끼고 나가라는 것이었다. 그 젊은 여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발악한 죄로 이혼을 당하고 만 것이었다. 그깟 놈, 그따위 사는 놈이야 100번 헤어진들 눈썹 하나 까딱하랴만 더럽도록 끈끈한 것이 모자의 정이었다. 새끼를 떼어놓고 발길이 돌아서지 않는 것을 억지로 남이 되어 오고 보니 자식의 모양은 자나깨나 두 눈에 티처럼 걸렸다. 열흘을 견디지 못하고 늙은 홀어머니의 주머니를 털어 100리나 되는 평양으로 지금은 와 있다. 시댁에 들어서지 못하고 가까이 지내던 이웃집에 들어가 몰래 자식을 불러왔다. 5살 나는 아들 녀석은 어미를 보자 으아 하고 소리를 치고 달려들어 목을 끌어안고 부비며 울었다. 그러나 남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 수도 없어 사흘 만에 비녀를 팔아 자식의 군것질을 시켜달라고 주인 댁에 맡기고 자식이 못 보는 데에서 떠나오고 말았다. 와서는 곧 그 집으로 편지를 했다. 그 후 답장엔 경일이가 몹시 어멈을 찾는다는 것인데 어떤 때 답장에는 경일이가 길에서나 남의 집에서나 예배당에서나 저희 어멈 비슷한 모양만 보면 쭈루루 달려가 얼굴을 들여다보고는 그만 낭망하여 혼나간 아이처럼 후들후들 떨고 섰다는 말도 쓰여왔다. 그런 편지를 받으면 그 여인은 더 견디지 못하고 저녁 때이거나 밤이거나 앉았던 그 모양대로 일어나 평양으로 달려가는 것이었다. 가서는 번번이 내가 여길 왜 왔던가, 여길 내가 왜 왔던가 하고 후회하였다. 자식을 데리고 오자니 저희 할멈과 애비가 주려하지 않고 두고 오자니 걸음이 돌아서지 않았다.
더구나 경일이의 옷주제가 사나운 것을 보고도 빨아입히지 못하고 겨우 뚫어진 것만 기어주고 올 때는 더욱 뼈가 저렸다. 친정에 와서는 밤을 새워 사기를 하였다. 강변이라 사공들의 옷을 맡아다 빨기도 하고 새로 찢기도 하여 돈이 한 냥이라도 생기면 지전으로 바꾸어 경일이에게 붙이곤 하였다. 나중에 들었을 땐 경일이는 한 푼도 못 써보고 그 할미가 다 차지한 건 알았지만 그래도 붙이지 않고는 못 견뎠다. 이번에도 경일이가 이 줄로 다 죽게 되었으나 돈 30냥이 없어 좋은 약이 있더라도 못 써본다는 편지가 왔다. 그 젊은 여인은 허둥지둥 돌아다녔으나 한 냥조차 구할 길이 없었다. 웬만한 데는 다 된냥, 열냥씩 빚 때문에 찾아가도 못하고 속만 졸이고 있는데 평양에서 아는 달구직군 하나가 와서 물으니 정말 경일이가 이번에는 몹시 아프다는 것이었다. 경일이가 아파 죽어가는 꼴이 자꾸 눈에 어른거렸다. 그 여인은 마지막 마음으로 와 있다는 소문만 듣고 본 적이 없는 권의사를 만나려 한 것이다. 그 사람이면 돈 30냥쯤은 주머니에 가졌을 것이니까. 빌려만 주면 몸으로라도 갖겠다고 마음먹었다. 전에 경일의 애비를 보면 기생들의 의상을 사주곤 모두 오입줄로 탕감하는 것을 보았다. 그 젊은 여인은 권의사의 인격을 생각할 여지 없이 사내는 다 마찬가지겠지 하고 애초부터 마음을 먹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일이 지나고 보니 서러웠다. 생각만 하여도 치가 떨리는 원수의 종자로 인해 계집으론 마지막인 몸까지 파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부르르 떨렸다. 차라리 이번엔 경일이가 죽기를 바랬다. 그리고 나도 죽고 싶었다. 왜 그런 사정을 진작 말하지 않았소? 권의사는 무색한 한편 동정을 누를 수가 없었다. 이거 가지고 평양 가서 아들을 보고 오시오 하고 권의사는 돈 10냥을 더 주었다. 며칠 뒤였다. 권의사는 다른 동네로 옮겨갔다. 그런데 젊은 여인은 어찌 알고 10리나 더 되는 데를 찾아왔다. 어떻게 왔소? 평양 다녀왔소? 젊은 여인은 저녁을 먹고도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권의사의 속내이 양말 같은 것을 주워들고 개울가로 나갔다. 권의사는 구태여 왜 어둡기 전에 가지 않느냐 라고 묻지 않았다. 권의사는 경일이의 어미로도 동종이 되었거니와 고독한 젊은 계집으로도 동종이 되었던 것이다. 그 젊은 여인은 새벽에 권의사 모르게 자리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밤에는 길 험한 벌판을 건너 또 권의사에게 왔다. 젊은 여인은 이렇게 점잖고 다정한 사나이도 세상에 있단 말인가? 하고 권의사에게 떨어지기가 싫었다. 그 후 권의사는 그만 도청으로 돌아와야 할 때도 되었지만 경일이 모자 때문에 더욱 서둘렀다. 권의사는 시원섭섭하였으나 경일이의 어미는 평생 처음으로 금술의 정을 안 듯 권의사를 놓치고는 여러 날 넋을 잃고 헤맸다. 이듬해 가을 권의사가 있는 도청에서 산파들의 자격시험을 보는 날이었다. 권의사가 교관으로 강당에 들어서자 실색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만삭된 인부의 모델로
돈 2냥의 팔려와 누운 여자였다. 그는 측면으로 얼른 보아 경일이의 어미였다. 권이사는 무엇보다 먼저 자기가 출장가 있던 때부터 달수를 따져보았다. 그리고 1년이 훨씬 넘었으므로 우선 임신의 상대자가 자기가 아닌 것만은 안심하였다. 그러나 도저히 그의 하체를 들쳐놓고 여기저기를 주물러가며 시험을 받기에는 너무나 용기가 없었다. 그렇다고 피할 길은 없었다. 오, 모델이 내가 아는 부인이로군 하고 권이사는 먼저 경일 어미의 입을 막아놓은 것이다. 시험이 끝난 후 권이사는 경일 엄마의 뒤를 따라 바깥으로 나왔다. 바깥에는 어미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경일이가 몰라보게 살찐 볼따구니로 앉아 있었다. 권이사는 잠깐 돌아서서 보는 사람이 없나 살피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다. 그러나 주려고 돌아서 보니 그들은 어미도 자식도 눈에 띄지 않았다. 큰 길까지 나와 보아도 벌써 어디론지 사라졌다. 권이사는 한참 만에야 그 젊은 여인의 심경을 짐작하였다. 옳지. 다른 사내를 보아서 자식을 뵌 것이 내 앞에서 부끄러웠을 테지. 오늘 작품은 가람기획에서 출간한 이태준 단편전집 1권 중에서 어떤 젊은 어미 일부분을 낭독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